은행이 4% 이자를 준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착각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87%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돈을 스스로 버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5%씩 치솟는데 4% 받으면서 돈 번 거라고 착각하면 10년 뒤에 벼락거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전문가들도 설명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리는 와중에 한국은행들만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돈을 어디에 넣어야 손해를 안 보는지 모르면 여러분 통장은 조용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은행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고금리 상품은 어디 숨어 있는지, 그리고 왜 예금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지 지금부터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금리 인하 파티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은행들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선언했고, 유럽도 일본도 다들 고금리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매일 쓰는 은행 앱을 열어보시면 예금 금리가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현실에서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역주행 현상의 첫 번째 원인은 한국은행의 돌변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를 점쳤는데 한국은행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버렸거든요.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라는 이유였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죠. 금리가 내려갈 줄 알고 미리 예금 금리를 낮춰놨던 은행들은 급하게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여기에 더 결정적인 두 번째 요인이 있는데, 바로 은행과 증권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돈줄 전쟁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은행에 묶여있던 자금들이 증권사로 대거 이동하고 있거든요. 증권사들은 발행어음이나 CMA 같은 고금리 무기를 들고 은행 고객들을 공격적으로 빼가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떠나는 걸 그냥 지켜볼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려서라도 고객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성도 이 현상에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보통 연초에 가입한 예적금들이 12월에서 1월 사이에 만기가 집중되거든요. 은행들은 이 만기 자금이 빠져나가면 곤란하니까 1년 중 가장 공격적인 금리 마케팅을 펼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여러분 눈앞에 3%대 후반, 우대 조건 붙이면 4%에 육박하는 상품들이 다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딜레마에 빠지시더라고요. 금리가 올랐다고는 하는데 그래봤자 3에서 4%인데 주식이나 코인은 하루에도 10%씩 움직이는데 굳이 예금에 돈을 묶어두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안전하게 예금에만 전부 넣어둘까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고 입출금 통장에 수천만 원을 0.1% 이자로 방치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주식에 물리는 게 아니라 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산을 반드시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눠야 합니다. 하나는 언제든 쓸 수 있으면서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방어해주는 안전자산이고,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투자자산입니다. 이 구분 없이 모든 돈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면 어느 쪽으로도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자산 영역에서 지금 가장 좋은 선택지가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은행권에서 현재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은 SC제일은행의 그린세이브 예금인데 표면 금리가 3.2%입니다. 숫자만 보면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은행들이 즐겨 쓰는 마케팅 트릭이 숨어 있거든요. 이 3.2%를 받으려면 신규 고객이어야 하고 특정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아무런 우대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금리는 2.9%에 불과하죠. 반면에 조용히 내실을 다지고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SH수협은행의 헤이전기예금은 우대 조건 같은 거 없이 누구에게나 기본 2.9%를 동일하게 적용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연성인데
SC제일은행은 만기를 짧게 잡으면 금리를 깎아버리거든요. 하지만 수협은행은 3개월을 하든 12개월을 하든 똑같이 2.9%를 줍니다. 단기 자금을 굴려야 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수협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시선을 증권사로 돌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권사에는 발행어음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큰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현재 NH투자증권 발행어음이 기본금리 3.05%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은행이 온갖 우대 조건 덕지덕지 붙여서 겨우 3% 맞출 때 증권사는 아무 조건 없이 기본으로 3.05%를 깔고 시작합니다. 발행어음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초단기 유동성에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보통 1년 묶어야 하고 중간에 깨면 이자를 거의 못 받잖아요. 그런데 발행어음은 1일 단위로 만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54일 뒤에 전세금 줘야 한다면 딱 54일치만 가입하면 되는 거죠. 내 자금 스케줄에 맞춰서 하루도 손해보지 않고 돈을 굴릴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인 셈입니다. 토스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토스 안에 들어가 보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특판이 숨어 있는데 1년 만기 기준 3.4%, 6개월 기준 3.3%를 제공하거든요. 시중은행 1위 상품보다 0.2%에서 0.4%까지 더 높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고 5천만 원 이내 자금을 굴리실 거라면 굳이 은행 창구까지 가서 줄 서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할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보장해 주거든요. 하지만 증권사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증권사가 망하면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발행어음은 아무 증권사나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본 4조 원이 넘는 초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거든요. 미래에셋, 한국투자, NH, KB 이 네 곳뿐입니다. 이 회사들이 동시에 무너질 정도면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IMF급 위기 상황이라는 뜻이고 그때는 은행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비상금처럼 수시로 드나드는 돈은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은행 입출금 통장에 그냥 놔두시는데 이자가 0.1%도 안 됩니다. 사실상 공짜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셈이죠. 이런 돈은 무조건 증권사 CMA 통장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미래에셋 네이버 통장 CMA가 현재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데 하루만 넣어도 연단위 이자가 붙고 네이버페이와 연동하면 쇼핑 포인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품이 있는데 입출금 통장에 수백만 원을 썩히는 건 매일 커피값을 바닥에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안전자산을 최적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3%든 4%든 이 수익률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왜 그런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경제학에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은행이 써붙이는 4%는 명목금리이고 여기서 물가상승률과 이자소득세 15.4%를 빼야 진짜 수익률이 나옵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1%였고 2023년에도 3.6%를 기록했거든요. 최근에 2%대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이건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지 한 번 오른 물가가 다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짜장면값, 커피값, 마트 물가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억 원을 은행에 놓고 4% 이자를 받으면 400만 원이 생기니까 뭔가 벌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사고 싶은 아파트, 자동차, 심지어 마트의 과일 가격은 5%에서 10%씩 올랐습니다. 세금 떼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겁니다. 통장 숫자는 늘어났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오히려 줄어든 거죠. 이걸 화폐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직장인 커뮤니티나 재테크 카페에서 요즘 가장 많이 올라오는 하소연이 뭔지 아십니까? 연봉도 오르고 적금도 열심히 했는데 왜 3년 전보다 삶이 더 팍팍한지 모르겠다는 글들이거든요. 1억 모으기 챌린지 성공했는데 막상 그 돈으로 서울에 전세 구하기도 힘들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느낌 탓이 아니라 자산 격차가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금리 올랐으니까 예금이 최고라며 현금을 은행에 묶어두었고 다른 누군가는 그 시기에 현금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바꿔두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현금만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구매력을 잃었고 자산에 올라탄 사람들은 그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이득을 봤습니다.
예금이자 조금 더 받는 것으로는 절대 이 자본소득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게 어디냐면서 투자를 두려워하시는데 지금 시대의 가장 위험한 투자는 아무데도 투자하지 않고 현금만 쥐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난 10년간 뭘 했는지 보십시오.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찍어냈습니다. 미국의 M2 통화량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 이후 수직 상승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수요 공급 법칙입니다. 우리가 집값이 미쳤다, 주식이 너무 올랐다고 말하는데 사실 집과 주식의 가치는 그대로이고 그걸 사는 데 쓰는 종이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 겁니다.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고 그 대가인 인플레이션은 현금을 들고 있는 여러분이 치르게 됩니다. 은행 예금으로 연 4%를 받으면서 매년 5에서 6%씩 녹아내리는 화폐가치 손실을 떠안고 있는 셈인 거죠. 주식은 떨어질 수 있고 부동산은 공실이 날 수 있지만 현금 몰빵은 100% 확률로 실패하는 투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구매력이 0에 수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단기 목적 자금은 안전한 예금이나 CMA에 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세금, 결혼자금, 당장 써야 할 생활비는 원금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노후 자금이나 10년 뒤에 쓸 장기 자금까지 은행 예금에 묶어두는 건 여러분의 미래를 서서히 굶겨주기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부동산은 인구 감소 때문에 불확실하고 개별 주식은 삼성전자도 반토막 나른 세상이고 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S&P 500 ETF인데 단순히 미국 주식이라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 방어 시스템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S&P 500에 들어있는 기업들을 보십시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들이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이 기업들의 이익은 화폐 가치 하락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주식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만들어낸 자본주의의 인플레이션 방어막 뒤에 내 자산을 숨겨두는 행위인 겁니다. 은행 예금 4%는 용돈을 벌어다 주지만 S&P 500은 여러분의 구매력 자체를 지켜줍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예금 상품을 찾아서 가입해도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결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돈의 성격에 따른 분리입니다. 1년 내 써야 할 목적 자금은 우리가 찾아낸 고금리 상품들로 철저하게 방어하고 그 너머의 장기 자본은 반드시 생산성을 가진 자산으로 바꿔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 균형 감각이 평범한 저축가와 진짜 자산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실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비상금 통장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0.1% 이자도 안 되는 입출금 통장에 수백만 원이 잠자고 있다면 그건 명백한 관리 실패입니다. 미래에셋 네이버 통장이나 증권사 수시 입출금식 발행어음을 활용해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본 예의입니다. 1년 내외로 사용 계획이 확정된 자금은 확정금리 상품으로 묶어두는 전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전세금이나 학자금처럼 시점이 정해진 돈은 수협 해이전기 예금이나 토스 내 발행어음 특판을 관심 리스트에 넣고 비교해 보십시오. 다만 가입 전에 예금자 보호 여부와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 성장 자산은 인플레이션 방어력이 검증된 글로벌 지수를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나 미국 시장의 대표 티커인 SPY, VOO, IVV 같은 상품들을 검색해 보시고 이들이 지난 20년간 수많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물가 상승률을 압도하는 성과를 냈는지 직접 데이터를 확인해 보십시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자산들이 내 노후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논리적으로 납득하는 공부의 시간이 먼저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남의 말에 내 돈을 맡기는 무지함이거든요. 투자의 성패는 유튜브 영상이나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실행에 옮기는 본인의 판단력과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자를 0.1%나 1%더 받는 게 작아 보일 수도 있고 S&P 500의 긴 차트를 공부하는 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쌓은 작은 지식이 10년 뒤 누군가는 벼락거지가 되어 좌절할 때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줄 방패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부의 격차는 연봉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읽는 관점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본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각종 공시자료와 시장 지표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특정 상품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님을 밝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